믿음 하나로 떠났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미래에 걸었지만 그 끝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오늘 영상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속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지킬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제 일생을 한 줄로 말하라면 기다림이었다고 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의 평범한 은퇴자 김정호입니다. 젊을 때는 월급날을 기다렸고 중년에는 아이들 진학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조용한 노후를 기다렸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기다림은 다른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 어딘가에 새 공항이 들어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개발이 시작되면 주변 땅값이 꿈틀댄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 속에서 오래 묵은 불씨를 건드렸습니다. 한 번쯤은 잘 살아보고 싶다는 늦게 찾아온 욕심이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작은 카페 구석에 앉아 기사와 자료들을 반복해서 훑어보았습니다. 낯선 지명의 발음은 서툴렀지만 머릿속은 신기하게 또렷해졌습니다. 지도 위 한 점을 중심으로 길이 뻗어나가고 상권이 커지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모이는 그림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책상 위에서 수입과 지출만 맞춰오던 저에게 그 상상은 아주 달콤한 도면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기다림이 아니라 먼저 걸어가 보겠다고요. 가족에게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무 위험한 일 아니냐는 우려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도 마음 한구석에서 다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걸음만 더 가보자. 젊은 날에는 용기가 부족했고 중년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제 시간표를 제가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통장을 꺼내 들고 지난 세월의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크지 않은 돈이었지만 제 땀과 잠으로 모은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을 한 줄로 옮기는 순간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첫 비행기는 새벽에 떴습니다. 창문 밖으로 구름이 흐르는데 가끔씩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제 심장 박동과 박자를 맞추었습니다. 도착한 공기는 따뜻했고 낯선 도시는 작은 소음들로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현지 중개인을 만나 약속된 부지를 보러 갔습니다. 그곳은 먼지 냄새가 묻어나는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달랐습니다. 허공의 선으로 그어지는 활주로 모여드는 상점과 숙소, 노을빛을 머금은 간판대. 지금은 텅 비어 있어도 머지않아 변할 거라는 믿음이 제 시야를 덮었습니다. 중개인은 부지 서류와 도면을 펼쳐 보이며 일정과 전망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종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어는 매끄럽지 않았지만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단어들은 서로 닿았습니다. 설명이 끝날 즈음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요. 늦으면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내내 기회는 늘 조금 늦게 도착했고 저는 늘 안전한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나쁘진 않았지만 가끔은 제 등을 토닥여줄 용기가 그리웠습니다. 저는 그 용기를 오늘 꺼내어 보았습니다. 계약서를 앞에 두고 펜을 들었습니다. 조항마다 천천히 눈을 굴렸습니다. 분쟁, 관할 일정, 변경 가능성. 낯설고 까다로운 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불안이 올라왔지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했고 이렇게까지 마음을 다졌는데 여기서 물러서면 또다시 기다림 속으로 되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인했습니다. 잉크가 마르는 동안 제 손등을 타고 한 줄기 땀이 흘렀습니다. 이상하게도 시원했습니다.
마치 오래 묶여있던 매듭 하나를 풀어낸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 창밖으론 천천히 비가 내렸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젖은 도로에 번져 흐르고 멀리선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작은 수첩을 펼쳐 오늘의 지출과 내일의 계획을 적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다시 한번 정보를 모으고 지역 사정을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조심과 용기를 한 그릇에 담아 섞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두려움이 없는 시작은 없다고요. 새벽녘 비가 그치고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다시 부지로 나가 주변을 걸었습니다. 발밑에 밟히는 흙은 아직 질척거렸고 제 신발은 금세 더러워졌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더러워진 신발은 돌아갈 때 씻으면 되고 더러워진 마음은 앞으로 닦아가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바람이 불어 먼지를 일으켰고 저는 눈을 가리며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기다림의 끝이 항상 기쁨만은 아니었다는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예감을 밀어두었습니다. 오늘은 제 삶의 새로운 첫 장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같이 그 땅을 찾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은 벌판이었지만 제겐 그것이 희망의 지도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람에 흙먼지가 날리면 눈을 가리면서도 미소가 나왔습니다. 저 먼 곳에 활주로가 생기고 비행기가 착륙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지요. 사람들은 제가 너무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개발은 곧 시작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제 하루를 움직이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투자자 설명회가 열린다며 꼭 참석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깨끗이 다린 셔츠를 입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회의실 안엔 저 같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제 또래였습니다. 남들은 말수 적었지만 눈빛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이번엔 꼭이라는 희미한 간절함. 중개인은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정부 허가가 완료되었고 착공일이 곧 발표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 말에 모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설명이 끝난 뒤 간단한 답과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본인도 퇴직금으로 여기에 투자했다며 같이 힘을 내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명함을 주고받고 연락처를 저장했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엔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얻은 듯한 기분이었지요. 우리는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함께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착공이 잠시 연기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유는 행정 절차 때문이라 했습니다. 중개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흔한 일이라고요. 행정이 조금 느릴 뿐 계획은 그대로 진행 중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 한쪽이 묘하게 싸늘했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 정도 일에 흔들릴 거면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지. 그날 밤에도 저는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중개인이 보낸 현장 사진엔 중장비가 서 있었고 흙이 파헤쳐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확대하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보이잖아. 공사가 시작된 거야. 그러나 그 사진이 진짜인지 어디서 찍은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믿고 싶었습니다. 믿음은 때때로 눈을 가리죠. 그 사실을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루는 단톡방에 새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자신을 현지 관계자라 소개했습니다.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 부지는 곧 2차 구역으로 확장됩니다. 이미 큰 자본이 들어오고 있어요. 초기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행운입니다. 그 말에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방금 제 귀를 스친 행운이라는 단어가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하루는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는 진자처럼 흔들렸습니다. 공사 지연 소식이 나올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다가 새로운 호재가 들려오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과정이 반복될수록 감정은 점점 마모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하지만 곧 생각을 멈췄습니다. 이미 많은 돈이 들어갔고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돌아간다면 모든 걸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 두려움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며칠 후 저를 소개해준 중개인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추가 분양이 나왔습니다. 이건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참여하시면 초기 수익률이 2배로 올라갑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이상할 만큼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곧 착공합니다. 이미 자재가 들어왔어요. 현장 가보시겠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손이 떨렸습니다. 책상 위 계약서가 눈에 밟혔습니다. 그 잉크 냄새가 이상하게 진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어스름한 노을이 깔렸습니다. 그 빛은 처음 계약하던 날과 닮아 있었습니다. 바람에 커튼이 흔들리고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멈추면 후회할까? 아니면 더 깊이 빠질까? 마음속 저울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공항 부지로 향했습니다. 땅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점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다. 그렇게 2번째 밤이 깊어갔습니다. 며칠 후 그토록 기다리던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지 뉴스에 신공항 사업 일정 조정이라는 문장이 떴습니다. 조정이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처음엔 그 말이 그저 잠시의 지연쯤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기사 하단을 읽는 순간 손끝이 식었습니다. 부지 변경 검토 중. 제 투자 구역이 바로 그 부지였습니다.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심장이 느리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단톡방은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가짜 뉴스일 거야. 라 했고 누군가는 괜찮아요. 곧 다시 발표 있을 거예요. 라며 안정을 시켰습니다. 저는 그 대화 속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아, 그건 잠깐 조정이에요. 정부가 더 넓은 부지를 확보하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아진 거죠.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웃음 뒤에 묘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그 말이 귀에 붙은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추가 소식이 없었습니다. 대신 현지 관계자라는 사람에게서 새로운 제안이 왔습니다. 지금 2차 구역이 열립니다. 첫 투자자분들께 우선권이 있습니다. 추가로 참여하시면 손실 없이 회복 가능합니다. 그 말에 단톡방은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누군가 바로 송금했다고 올렸고 또 누군가는 이건 진짜 기회야 라며 열을 올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날따라 글자들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설명회에 갔던 한 사람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님, 저도 이번에 조금 더 넣었습니다. 진짜 이번엔 가야죠. 그 문장 끝에 붙은 웃는 이모티콘이 유난히 서늘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이게 맞을까? 하지만 곧 또 다른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결제하시면 계약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문장 하나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손끝이 다시 떨렸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플라스틱이 손바닥에 닿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다가 문득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피곤하고 낯설고 어딘가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이걸 다시 해야 하나. 그때 머릿속을 스치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부지에서 본 풍경. 잔디 사이에 쓰러진 철제 표지판 하나. 거기에 적혀 있던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작업 중지. 저는 그 글자를 손끝으로 쓸어내리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싸늘한 느낌이 다시 피부를 스쳤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개가 짖고 바람이 유리창을 긁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계약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조항 하나하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계약 해지 시 환불 불가. 관할은 현지법에 따름. 그 문장들이 마치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 한국 변호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장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현지 법상 효력 인정이 어렵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긴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다음 날 단톡방에 이상한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투자자 이모 씨 연락 두절.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중개인은 건강 문제로 귀국하셨을 겁니다.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엔 불안이 커졌습니다.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다음 날 방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먼지와 햇빛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벌판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대로 포기하면 끝이다. 아직 발표도 안 났잖아. 그 목소리가 제 안에서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결국 저는 어느 한쪽도 선택하지 못한 채 또 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그 밤 창밖의 달빛이 유난히 희미했습니다. 어쩐지 그 빛 아래에서 제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흔들림이 단지 불안이 아니라 무너짐의 전조였다는 것을요.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공항 부지는 여전히 조용했고 중개인도 단톡방의 사람들도 어느새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휴대폰부터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공지라도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화면엔 여전히 어제의 글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방을 나갔습니다. 그들이 나간 자리엔 텅 빈 말풍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어딘가 들떠 있었습니다. 지금 공사 자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깐 현장에 나오시겠어요? 그 말에 저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건가 마음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도로 끝에
트럭 몇 대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트럭에서 내리는 건 시멘트 자루나 철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 화물차였습니다. 기사들은 담배를 피우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개인을 찾았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보시죠. 곧 정리될 겁니다. 장비가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시작이에요. 그의 말은 언제나 부드럽고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제 눈을 피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 모든 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물을 마시며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잖아. 하지만 그 말조차 공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단톡방에 또 한 줄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관계자분이 잠시 연락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어서 중개인이 글을 올렸습니다. 정부 승인 절차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답니다. 기다리면 해결됩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함께 투자했던 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기, 혹시 중개인한테 최근에 직접 연락 오셨어요? 저는 이틀째 연락이 안 돼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 사람은 낮게 한숨을 쉬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반복해서 걸어도 같았습니다. 제 귀엔 그 신호음이 마치 심장 박동처럼 느리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에 비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에는 그동안 나눴던 대화들이 떠올랐습니다. 곧 시작됩니다. 기회는 지금이에요. 행운이십니다. 그 말들이 하나씩 겹쳐지며 허공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믿어보자.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고 잔인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현지 말로 무언가를 빠르게 말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낯선 인감과 함께 임대기간 만료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기간이 남았어요. 계약했잖아요. 하지만 그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단호한 표정으로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서류의 날짜를 보았습니다. 계약서의 조항이 떠올랐습니다. 현지법에 따름 모든 게 그 조항 안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숙소는 더 이상 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급히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햇빛이 너무 눈부셔서 제대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거리 사람들의 말소리와 차량 경적이 한꺼번에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마치 하나의 파도처럼 제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저는 아무데나 앉아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끝인가?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허공에서 먼지들이 빛을 머금은 채 천천히 흩날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계약서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문득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자 멀리 번쩍이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활주로 불빛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보니 단순한 차량 신호등이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여태껏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공황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제 노후도 함께 멈춰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거의 며칠을 멍한 채로 지냈습니다. 휴대폰은 조용했고 단톡방도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중개인 번호로 전화를 걸면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자동 음성만 흘러나왔습니다. 호텔비가 빠르게 쌓였고 제 손에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낯선 도시의 소음이 이제는 귀를 찌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길을 걸으면 어디서나 공사 소리 같기도 하고 어디서나 정적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하루는 현지 상점 앞에서 물을 사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처음 설명회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 눈을 보고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아직 계셨네요. 저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잠시 주저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다 잃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한국 돌아간 사람도 있고 연락 끊긴 사람도 있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빛이 눈부셔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이제 어쩌실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대신 그는 담배를 한 모금 빨고 말했습니다. 저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관계자라는 사람이.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연락이요? 그는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해 달라네요. 그러면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그 말에 제 몸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가 덧붙였습니다. 형님한테도 연락 올 겁니다. 조심하세요. 그날 밤 정말로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선생님, 우리 프로젝트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혹시 주변에 관심 있는 분 있으면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수고비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단단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마치 제 귀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신뢰가 중요하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뢰. 바로 그 단어가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든 단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일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시면 손실이 더 커질 겁니다. 생각 잘하세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벽에 비친 제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의 말이 단순한 협박인지 진짜 위협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돌아갈 수도 머물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 남자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혹시 그 전화 또 받으셨나요? 그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요. 결국엔 조금 도와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돈은 조금 받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도와줬습니다라는 말이 맴돌았습니다. 피해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위치가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도 잔혹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그 전화가 걸려올까봐 휴대폰을 꺼두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조용히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빛이 꺼진 창밖에는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이건 기회예요라는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겹쳐졌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더 이상 그들이 시키는 대로 살면 안 된다고요. 무엇을 잃더라도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단지 운이 나빴던 한 개인의 실패로 끝나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막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대화, 계약서, 메일, 통화 기록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기록이 제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지 않겠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그 수첩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호텔 방은 여전히 눅눅했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첩 위에 흘러내린 제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기록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수첩은 제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세상에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현지의 한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피해자 지원센터라고 적힌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냄새가 퍼졌습니다. 안쪽에서 젊은 직원이 저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꺼내 보였습니다. 직원은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비슷한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지 법상 절차가 복잡해서 바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칼날 같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현지 대사관에도 신고해 보세요.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뜨겁고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웃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다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상담실에 앉자 담당자가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은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현재로선 법적인 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자료를 모아두세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집단 신고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료라면 이미 충분히 모아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당장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거리의 노점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과자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데 왜 나는 이렇게 무너져야 하는가? 숙소로 돌아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증거를 모은다. 그때부터 저는 거의 기자처럼 움직였습니다. 남아있는 단톡방 캡처, 중개인의 목소리, 계약서 사본, 그리고 통화 내역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눌러가며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그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아직도 계셨군요. 그냥 잊으시죠. 괜히 움직이면 더 불편해집니다. 그 말은 분명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이 거짓이 오래 갈 거라 생각합니까? 상대는 웃었습니다. 선생님, 세상은 원래 그래요. 알고도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엔 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빛이 꺼진 듯 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두려움이 곧 그들이 노리는 것이란 걸요. 내가 입을 닫고 조용히 물러나길 바라는 마음.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작은 카메라를 샀습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라진 공항 부지에는 잡초가 허리 높이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그 위로 뜨거운 바람이 불어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찍으며 속삭였습니다. 여기가 당신들이 약속했던 미래입니까? 렌즈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허무했지만 제 안에서는 묘한 평온이 일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세상에 보여줄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수첩 첫 장에 다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나는 이제 증인이 된다. 그리고 그 아래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잉크가 번지며 종이 위에 점점 짙어졌습니다. 제 눈에서도 같은 색의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눈물인지 두려움인지 결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카메라와 수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하나씩 찾아 나섰습니다. 단톡방이 사라지기 전 남겨두었던 이름들, 메일 주소, 송금 내역 속 작은 단서들이 제 발자국이 되었습니다. 처음 연락한 사람은 중년의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제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린 다 잃었어요. 남편 퇴직금, 딸 결혼자금까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서 제 지난날의 초조함과 기대가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할 새도 없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부부의 얼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조명이 흔들렸지만 그들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알아야 해요. 그냥 이렇게 당하고 끝낼 순 없잖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다른 피해자들도 제게 연락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귀국한 상태였고 어떤 사람은 아직 현지에서 떠나지 못한 채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두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공사가 재개될까봐. 그 말이 슬프게 들렸습니다. 믿음이 희망이 되어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족쇄가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증언을 모아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편집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날 배운 만큼 그날 밤 바로 적용했습니다. 화면에는 잡초 무성한 부지, 녹슨 표지판, 그리고 사람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냥 믿었어요. 믿는 게 죄가 될 줄은 몰랐죠.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건 제 말이기도 했으니까요. 영상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누군가의 눈에 닿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캄보디아 신공항, 사라진 약속의 땅. 올린 뒤 며칠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조회수는 2자리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댓글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같은 피해자입니다. 이런 일 저도 겪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짧은 문장들이 제게는 구명줄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다른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허위 영상이다. 누가 돈 주고 찍었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개발이 늦어지는 거다.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공격들이 진실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낯선 번호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영상 내리세요. 이런다고 바뀌는 거 없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상대는 낮게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책임도 지셔야죠. 통화가 끊긴 후에도 그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두려움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영상을 본 기자 한 명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직접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을 취재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래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만나겠습니다. 다음 날 카메라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 의지로 선 자리였습니다. 기자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무엇이 가장 달라졌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해결해 주길. 하지만 이제는 제가 말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날 인터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맑고 구름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오랜만에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수첩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겪은 실패가 누군가의 경고가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영상이 공개된 지 한 달이 지나자 제 일상은 다시 낯설게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잠잠하던 이메일 창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떤 이는 감사 인사를 보냈고 또 어떤 이는 울분을 토했습니다. 저도 같은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제 손을 잡아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더 많은 상처와 후회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믿고 싶었던 사람들, 그리고 믿은 만큼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이는 농장 한가운데 버려진 간판 앞에서 울었고 어떤 이는 손에 쥔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도장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화면 속의 목소리들이 쌓여 하나의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점점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방송으로 다루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두려움에 덮여있던 날들이 스쳐갔습니다. 거짓을 믿었던 시간, 침묵했던 순간,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었던 그 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그저 한 사람의 증언자로 남고 싶습니다. 촬영 날, 저는 공항 부지에 다시 섰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뜨거웠고 잡초는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과 달랐습니다. 저는 허공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곳은 한때 희망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잊힌 약속의 땅이 되었지요.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고. 카메라 렌즈가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픔과 해방이 함께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방송이 나가고 전국 각지에서 더 많은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졌고 법률단체가 함께 나섰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작은 조력자로 남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한때 제 삶을 무너뜨렸던 그 종이 조각들이 이제는 누군가의 방패가 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구름 사이로 햇빛이 흩어졌습니다. 그 빛이 마치 새벽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려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조용한 평온이 자리 잡았습니다. 모든 걸 되돌릴 순 없지만 최소한 저는 다시 제 자신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낯선 듯 익숙한 공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낡은 수첩을 꺼내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 한가운데에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믿음은 때로 사람을 속이지만 진심은 결국 길을 비춘다. 펜 끝이 멈출 때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비쳤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이제 기다림이 아니라 살아가는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날 밤 오래된 전등 아래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그 소리 속에는 낯선 나라의 흙냄새, 사라진 공항 부지의 바람, 그리고 그곳에서의 제 지난 시간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 이야기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건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결국 모든 걸 잃었지만 진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누군가의 인생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겁니다.